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파산 실무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기존의 어떤 파산 채무자의 법률관계, 각종 계약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론 있고 각종 계약의 처리, 지급결제 제도 등에 대한 특칙, 이 3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론, 계약 처리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종전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그 법률관계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상대방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없는 파산 선고로 자신의 지위가 불이익하게 변경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제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때문에 법에서는 종전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인에 대한 신임관계나 대리인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므로 그 대리권을 소멸합니다. 민법 127조 제2호에 나와있죠. 공유자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4조 제1항. 이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 344조 제2항. 파산 선고 이후의 법률관계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 채무자의 기존 쌍무계약상 법률관계의 처리입니다. 법은 제335조 이하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제인의 선택권 및 상대방의 최고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률효과 및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에 특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해제권, 해지권이 발생한다거나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고 하는 정한 이른바 도산 해제 조항의 효력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전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법률관계는 그대로 확정되고 다만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쌍무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행상의 결론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잔존한 관계에서는 편무계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행을 완료했다면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의 환가로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완료했다면 상대방은 반대급부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 및 그 상대방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은 형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의 유리한 계약 이행 또는 파산재단의 불리한 계약의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신 파산관제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함에도 반대급부를 파산채권으로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해 주기 위해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335조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파산관제인이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에 관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473조 제7호는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계약의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환치권 행사에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지나 이행 여부,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관제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결제제도, 청산결제제도, 적극금융거래에 대한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 3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미,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의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결렬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적, 경제적 결연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한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은 파산 선고 당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파산 선고 이후에 성립된 쌍무계약은 법 3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와 상대방 양쪽 모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행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 이행된 경우도 포함되고 일부만 이행된 경우 그 비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된 급부만의 불이행, 불완전 이행도 여기서 말하는 미행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한 경우는 그 미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335조에서 정한 미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이행의 원인은 묻지 않으므로 조건 미성치, 기한 미도래 또는 이행지체한 경우는 물론 동시행의 항변권이 행사된 경우도 포함하고 나아가 이행불능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파산관제의 선택권의 행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파산관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에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권을 파산재단에 유리하게 되도록 행사해야 합니다. 선택권의 행사 방식, 행사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최고할 필요도 없고 해지를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에는 약정된 채무 자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하는 등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 492조 제9호 재건형 절차인 회생 절차에서 법 61조 제4호는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산형 파산 절차에서는 계약의 속행이 예외적인 것이므로 법은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에는 이행을 선택하기로 한 경우 법원의 33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인지 밝히고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것이 해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파산재단에 유익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파산관제인이 명시적으로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곧바로 반대급부 이행 허가를 신청하는 등 쌍무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다른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파산관제인에게 이행 선택이 취지인지 확인한 다음 해지를 선택하지 않고 이행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균형을 잃은 경우나 해제권 해지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방위사업법 3조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지를 선택한 경우 법 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30 제1항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법 446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평을 위해서 일반 파산 채권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습니다. 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환치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한 때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제인은 법원으로부터 환치권 또는 재단 채권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치권 또는 재단 채권과 파산관제인이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해제 또는 해지 효과는 종국적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가 폐지되어도 계약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파산재단에 속하고 상대방이 반대급부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상대방의 청구권은 본래 파산 채권이지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여 재단 채권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재단 채권이 된 상대방의 청구권은 수시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의 항변권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상대방에 대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재단 채권이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 선고 전의 미지급 반대급부 청구권이 파산 채권인지 재단 채권인지에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권 및 해제권, 해지권.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의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제인이 해제권을 배제할 수 없고 파산 선고만 이유로 쌍방 미행 쌍무계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의 해제권, 해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한 후에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의 선택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이에 법은 상대방에게 채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쌍방 미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은 파산관제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관제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형 절차인 회생 절차에서 법제 119조 2항은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 확답을 하지 않은 때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최고는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 335조 제2항의 규정은 민법 637조 임차인이 파산과 해지 통고, 663조 사용자 파산과 해지 통고 또는 674조 도급인이 파산과 해제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 사용자,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상대방인 임대인, 노무자,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은 개인 파산에서도 좀 다뤄졌죠. 실제 이렇게 해서 하는 케이스는 좀 다뤄봐야 되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실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행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불안정한 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제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통고해서 이제 최고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